안녕하세요. 글로벌TV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교육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한국어 교육하면 세종학당 그리고 한국어 토픽 이 두 가지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 한국어 공부를 하는 취지가 사실은 한국에 가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국어 교육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취지가 분명 부부 사이의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이 한국어 이수 자격이라는 게 그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한국에 가기 위한 조건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막상 한국에 갔을 때 좀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서류 대행을 하다 보니까 신랑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얘기를 좀 한배 부부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게 토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토픽 1급이 80점인데 이 토픽 1급을 간당간당하게 따서 가시는 그런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한국에 가서 학업을 계속 이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한국에 가면 그냥 그 한국어 공부 자체를 놔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리고 신랑이랑 합의라도 들어서 서로 사이가 좋고 또 신랑도 신부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면 그래도 신부가 회화라도 좀 늘어요. 근데 사실 이 어휘력은 좀 단어나 어떤 문장이나 이런 것은 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나마 좀 단시간에 성취가 있는 게 토픽인 건 맞습니다. 근데 토픽은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결과가 팍팍팍 올라오는데, 공부를 안 하려는 신부들은 토픽을 해도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험에 대한 압박, 이것 때문에 세종학당이 대안으로 떠올랐고, 저희도 작년 가을부터 세종학당을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단점이 좀 몇 가지가 나타나더라고. 그 첫 번째가 세종학당에서 기초 1, 2 이렇게 해서 120시간 수강을 하는데 커리큘럼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커트라인이 좀 낮다 보니까 그 시험을 보고 한국어 이수 조건을 충족시키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신부들이 토픽을 공부한 신부들에 비해서 듣기나 문장 구사 부분이 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서류 대행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진행했던 신부들이 한국에 간 거를 피드백을 받아보고 신랑들이 해주는 얘기예요. 자기 아내는 한국어 2급인데 한국에 가서 다문화센터에 별다른 적응 없이 적응하고 있다. 그리고 세종학당을 공부하고 왔는데 뭘 공부한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고, 또 토픽도 마찬가지로 1급을 따고 왔는데 한국에서 전혀 적응을 못한다, 이런 분도 있고, 세종학당 공부했는데 우리 아내는 곧잘 적응한다, 이런 분도 있고.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토픽의 성질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가 넘어야 합격을 하기 때문에, 또 예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토픽은 유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지만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응용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종학당에서 배우는 거는 그래도 한국어 기초 클래스 1, 2를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기본기를 어느 정도 다지고 와요. 근데 이게 세종학당도 각 학당마다 커리큘럼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결혼 이민자 과정도 있고 한국어 기초 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뭘 공부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개인의 뇌피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종학당보다는 토픽 2급 정도는 돼야 한국에 가서 충분히 적응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세종학당을 공부를 마치고 간 신부들에 비해서 토픽 2급 정도, 그러니까 유학을 가는 그런 기준에 충족하는 그게 토픽 2급인데, 이 정도는 하고 가서 토픽 4급 정도는 돼야 일상적인 부드러운 대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5급, 6급부터는 좀 전문적인 공부가 좀 필요한데, 그래도 신부가 노력하면 5급까지는 되고
육구까지 구사를 하려면 한국의 역사,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중국사, 그 다음에 뭐 한자성어에 관련된 역사들 이런 것을 좀 이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야 이게 육구까지도 가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픽이라는 제도가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잘 만들어진 제도가 이미 있으면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아내가 한국어에 적응할 수 있게끔 인적, 물적, 사회적인 성장을 유도해서 같이 더불어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그 초석은 사실 세종학당보다는 한국어 토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세종학당을 하는 분들이 한국어 이수 자격을 비교적 쉽게 취득하기 위해서 세종학당을 선택하는 건 맞는데 아쉬운 부분이 신부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트레이닝 받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고 한국에 가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공부에 흥미를 잃어서 손을 놔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제한적이라고 할지라도 세종학당 플러스 토픽 과정을 같이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저희 기숙사나 어학원 홍보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그 트렌드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국제결혼을 진행 중이시라면 신부가 한국에 오기까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면 조금만 노력하면 토픽 2급까지는 가능해요. 그 기준이 저희가 해보니까 그 토픽 공부 기준으로 한 300시간 정도 하면 2급은 무난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강의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토픽 강의를 한 200시간에서 300시간 사이 강의를 들으면 그런 좋은 결과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토픽 1급은 그냥 성의예요, 성의. 공부하면 내가 성의만 갖고 하면 누구나 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시험을 못 딴다는 건 뭐냐면 확연하게 신부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아니 나이 42 먹고도 120시간 공부하고 83점 나왔는데 이제 19, 20살짜리가 6개월을 공부했다는데 뭐 34점, 45점 이런 애들 많아요. 그 구독자님들에게 들어보면 그렇더라고. 이런 분들은 그냥 한국에 가고 싶은 거지 그냥 평소에 생활 태도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또 저희가 기숙사에서 신부들 생활하는 태도 보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가서 생활할 태도가 미리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생활 태도가 안 좋으면 일단 유급시키고 신랑한테 얘기하고 이런 태도 부분에서 안 좋으니까 마음가짐 추스리고 다시 오시라고 추가 비용을 안 받을 테니까 일단 이런 부분부터 정리하고 다시 하면 어떠겠냐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실제 2025년 상반기에도 그런 분들이 한 두 분 있었고 이게 한국어 공부가 한국을 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분들이 한국에서 적응 못하고 영원한 외국인이 돼버리고 부부 사이에 언어 장벽이 생겨서 대면대면한 커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하실 때 신부 외모만큼이나 결혼을 대하는 적극성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시켜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다문화센터든 평생교육원이든 대학교 어학당이든 토픽 기준으로 한 2급은 되어야 무리 없이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이수 자격에 만족하지 마시고 신부를 독려해서 적어도 토픽 2급 정도는 베트남에서 따가지고 가시면 실제 결혼 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시고 신부가 한국으로 가는 준비한 과정으로서 한국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게 한편으로는 국제결혼을 성공하는 방법이고 또 그걸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신부들일수록 한국에 와서도 잘 적응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국제결혼의 성패를 짐작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보시고 좋은 인연, 행복한 결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